2020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 이번에는 보육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작년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및 세부사항 등을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육비용을 한수하고 그다음 설치인가 시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육시간의 구분과 교사 배치,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표준보육비용과 관련하여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육비용 등 반환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최저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0-2세의 경우 기존 1,745원에서 1,900원으로 만 3세에서 5세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해 3월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축 항목 명칭도 기존 급식비에서 올해 3월부터 급식 간식 재료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물 융자금 이자 지출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출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는데 건물 융자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잔여액의 이자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대출 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 규모에 한해서 이자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기타 운영비에서 건물 융자금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은행을 중도에 변경할 시 이율의 변동이 발생해도 괜찮나요? 기타 운영비에서는 건물 임대료, 건물의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이때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최초 설치 인가 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초과분의 이자는 시설 회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대출 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대출은행을 중도에 변경하여 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만기 환급형 보험료 적립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 시 적립 보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만기 시 적립 보험료를 시설 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결산 보고 등 양식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만기 환급형 보험료의 수령자를 원장 명의로 했을 때에도 반드시 시설 회계로 세입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원금 손실 위험,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타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적립식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상품의 만기 환급금 수령 시 반드시 시설 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의 수령자를 원장 명의로 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 시 어린이집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 구청장이 시설의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대표자 명 직함 기재를 허용하였습니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인가증 등 대표자 명의 개인 성명 대신 직함 기재를 허용함으로써 변경 인가 등 불필요한 민원 절차를 해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 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인가를 1회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어린이집 재산 요건 적용 예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간 어린이집이 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인가 또는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재산 요건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년 1월 1일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 요건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상속 정여로 어린이집 토지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2013년 1월 1일 이전 어린이집이 증여로 토지 건물을 무상 취득했으나 월세 등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재산 요건 제외에 해당하나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요건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국공립 전환 시 어린이집 폐지 신고 기한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공립 전환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실제 어린이집 폐지와 같이 보육 아동의 전원 조치 등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폐지 신고 기한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정원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정원 책정 시 시설 및 보육실 기준 영유아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인원수가 아닌 그 이하에서도 보육 정원 정함이 가능하도록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어린이집 종류별로 최소 정원 규모가 있나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최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비상제 대비시설 설치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옥내 중간 놀이터 세부 기준에 따라 옥상 놀이터 비상제 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구조가 다른 만큼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실내 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제 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 구조이고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한 다음 소방차의 접근 및 구조가 용이한 경우에 한해서 옥상 놀이터에 비상제 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놀이터 검사 적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놀이시설 검사 없이 기존 설치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정기검사 결과도 인정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4월 7일 이전 어린이집 4에서 5층 비상계단 설치 시 면적 산입을 제외하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건물 4층과 5층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 및 바닥 면적 부족으로 건축 제한이 되었으나 작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면적 산입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